선화당상 선화당 낭민루하 낭민 함경도민 함경도 조기영가 조기영 김삿갓이 당시 함경도 관찰사였던 조기영의 학정을 풍자해 지었다는 시입니다. 그가 만일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을 봤다면 과연 어떤 시를 지었을까요? 삿갓에 죽장 짚고 떠돌아다니며 세태를 꼬집고 시대를 풍자했던 김삿갓. 요즘도 그에 관한 일화나 시 한두 편쯤은 익히 알고 있을 만큼 김삿갓은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김삿갓에 관한 이야기엔 유난히 전설이나 설화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불과 130여 년 전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김삿갓이 마치 아득한 전설 속의 주인공처럼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자는 새해 첫 역사추리, 설화 속에 숨겨진 김삿갓의 참모습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점가에는 김삿갓에 관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고 그때마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의 시나 일화에 관련된 책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출간된 책들에는 김삿갓의 실체에 접근하려는 보다 구체적인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컨대 이문열 씨의 시인은 김삿갓에 얽힌 일화들의 개연성에 대해 구체적인 물음과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추리는 이 같은 새로운 시도들에 주목하면서 김삿갓의 실체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취재팀은 먼저 안동김 씨 종친회를 찾았습니다. 신안동 김씨는 우리 전체를 신안동 김씨라고 하는데 구안동 김이 있고 금생여수역 조공가. 우리가 알고 있는 김삿갓 김병현은 신안동김 씨 휴암공파 제24대 손입니다. 휴암공 그렇죠. 김병현은 아버지 김한근, 어머니 한평희 씨 사이에서 형 병하와 동생 병호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두 분이네요. 1807년 3월 13일 태어난 김병현은 1863년 3월 29일 사망했습니다. 배위가 장수 황씨인데 병인세입니다. 병인생. 우리는 족보에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출가 후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김병현이 실제로는 첫 번째 부인인 장수황 씨가 사망하자 다시 10살 아래인 경주 최 씨와 재혼을 했고 49에 영규란 아들도 두었던 것입니다. 김삿갓 김병현의 직계는 아들 김익균으로부터 5대 손인 김우동 씨 형제들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후손들 중 한 사람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김병현의 고손자인 김석동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글쎄 뭐 저 역시도 김삿갓에 대한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친구들하고 만나면 그런 노래도 부르고 나오고 하는 적이 있는데 저 역시는 자신이 아버님한테 고조라는 고조 할아버지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좀 그 자리는 좀 불편스러운 점도 있지만 그냥 저는 나름대로 제가 할아버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별 지장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김석동 씨로부터 김삿갓의 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원도 영월로 향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이곳에선 김삿갓 김병현의 시제가 올려지고 있었습니다. 우선들은 몇 해 전부터 매년 음력 10월 1일을 기일로 정하고 난고 김병현의 시제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김삿갓의 묘가 발견된 것은 불과 10수년 전인 지난 82년 10월이었습니다. 김삿갓이 전라도 동복당에서 사망해서 영월 어딘가에 묻혔다는 얘기만 전해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우리 영월에는 그 옛날서부터 김삿갓이 그 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구전돼 왔었고, 또 여기가 바로 그 소백산과 그 태백산의 그 양백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쪽에 부사였던 사람들이 그 조정에다가 장계를 올렸는데, 그 상소문에 보면은 바로 양백지간에 그 김삿갓이 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그 외에도 그 영월의 그 한학자였던 그 송순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그 할아버지 댁에 그 김삿갓이 들여가지고 그 묵으면서 그 많은 시를 지은 것이 그 발견됐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이곳 그 영월에는 김삿갓이 그 발자취가 남겨 있는 그러한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취재팀은 안내를 받아 김삿갓이 살았었다고 전하는 생가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묘지에서도 2km쯤 떨어진 산골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곳이라곤 흔적뿐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주춧돌, 단도 되고 또 장독이라든가. 지금은 얼마 전까지 부근에 살던 화전민들의 흔적만이 남아있지만 김삿갓 김병현은 이곳에서 방랑길에 오르기 직전인 1830년대 초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알려져 있던 것과는 달리 김삿갓에 관한 사실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김삿갓은 드라마틱한 출가 사건과 기이한 행적으로 신비감마저 느껴지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나 한 인물을 바르게 알기 위해선 그런 신비감을 걷어내고 실체에 접근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같은 노력 가운데 하나로 먼저 김삿갓 일화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출가 동기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취재팀은 먼저 김삿갓과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통해서 그 조부인 김익순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순조 11년에 셋건. 김익순은 선천 방어사로 있던 1811년 평안도에서 홍경래 난이 일어나자 반란군에 항복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듬해 김익순은 대역죄로 처형되고 집안은 폐족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6살이던 김병현은 종의 도움으로 목숨을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에 과거를 보아서 장원으로 뽑혔지만 그 일로 인해서 크게 상심하게 됐습니다. 과거의 시제는 논 정가산 충절사 탄 김익순 죄통 우천, 즉 홍경래 난 때 끝까지 투항하지 않았던 정가산의 충성된 죽음을 논하고 투항했던 김익순의 죄가 하늘의 이름을 통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병현은 2번 죽어 마땅하다며 김익순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김병현은 뒤늦게 김익순이 자신의 조부임을 알게 됐고 상심한 나머지 방랑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 후 김병현은 24살 되던 해 단 한 번 집에 들렀을 뿐 57세로 객사할 때까지 방랑을 계속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대우 씨는 이 출가 동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의 근거는 대동기문이라는 책입니다. 김병현이 조부를 비난했다고 전하는 시가 사실은 노진이 지은 것이라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노진은 김병현이 관서지방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의 조부를 조롱하는 시를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김병현이가 그 시를 지었다고 전하는 나이가 21살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응시할 만한 그러한 재능, 또 거기서 당당히 장원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인데 어떻게 할아버지 이름을 모르고 할아버지를 욕하는 시를 지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심증을 잡아갖고 무슨 그래도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찾아보니까 대동기문에 바로 그 김삿갓이 자기 할아버지를 욕하는 시라고 전해진 것이 그 김삿갓이 지은 게 아니고 노진이가 지었다는 기록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노진이가 왜 그걸 지었냐 그러면은 김삿갓하고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김삿갓을 관북지방에서 이제 축출할 그런 의미로서 그 할아버지를 욕하는 시를 쓰니까 어찌 낯을 들고 거기 관북지방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진이는 목적을 달성한 거죠. 이러한 정 씨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필사본 문집에도 김삿갓의 시들이 몇 편 전해지고 있는데 그의 시에는 김삿갓을 뜻하는 김립이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에 전하는 문제의 논정가산 시에는 작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문헌을 통해서도 지금까지의 김삿갓의 출가 동기에 대한 또 다른 의심의 소지가 발견됐습니다. 김삿갓이 집을 나온 것은 21살 때, 그러나 신서구의 해장집엔 이와 비슷한 시기에 김삿갓이 상경해서 자신 등 권문자제와 가까이 지내면서 앞날을 도모코자 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펴본 결과 우리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김삿갓의 극적인 출가 동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흥미로운 사실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김삿갓의 조부인 김익순의 사촌 아우, 그러니까 김정순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조 31년 수찬 이정재는 김정순에 대해 상소를 올렸습니다. 즉 역적 김익순의 사촌 아우인 김정순이 과거 초시에 합격했으니 이를 경계해서 합격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홍경래난이 끝난 지 이미 20년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순은 단지 역적의 사촌 아우라에서 결국 초시 합격을 취소당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김병현의 처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직계 손자인 김병현은 과거를 꿈꿀 수조차 없었고 결국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김삿갓 김병현은 방랑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김삿갓에 관련된 설화적인 이야기들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그 설화 같은 얘기들뿐만 아니라 김삿갓이라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이응수라는 학자에 의해서였습니다. 이응수 씨는 함경도 태생으로 경성제대를 다녔고 해방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고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서울대 학적과에 보관된 당시의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법문학부 철학과 졸업대장에서 이응수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식 이름인 대공응수로 학적부도 아닌 졸업대장에 적혀있을 뿐 더 이상 알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취재팀은 졸업대장에 나란히 올라있는 김규영 씨를 만나봤습니다. 문학과에 들어갈 한 분인데 졸업과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건 특이한 분이다. 그러니까 저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야기 받는 중에 뭐 김삿갓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김삿갓의 시에 대한 것도 듣고 또 이제 자기가 그 연구한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 김사과 시를 이제 이렇게 해주기는 아주 그 희열에 기쁨이 넘치면서 해주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말을 들어서 제가 지금도 뭐 그저 그 19 몇 구절 그 외우고 있는 것을 더듬어서 이걸 참조해 봤습니다. 그렇게 돼서 알게 된 거죠. 이응수 씨는 일제아이던 1930년대부터 중앙일간지에 김삿갓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김삿갓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또 김삿갓의 신화 일화는 미녀처럼 혹은 전설처럼 후대로 전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김삿갓의 행적을 더듬으며 이응수 씨는 마치 제2의 김삿갓이라도 된 듯 전국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응수 씨는 제주도에서까지 김삿갓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가 제주도에서 발견한 한 집안의 문집에는 하루 해질녘에 거린이 와서 묵을 것을 청하니 그가 김립이란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응수 씨는 남다른 집념과 노력으로 마침내 343편의 김삿갓의 시를 모은 최초의 김립 시집을 엮어냈습니다. 최초의 김립 시집 서문에서 이응수 씨는 전조선 218개군 수천 서당을 거의 한 번씩 들렀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응수 씨는 또 김삿갓의 후손들을 찾아다닌 끝에 김병현이란 인물의 가계도와 함께 그의 구체적인 생애까지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삿갓 행세를 하는 가짜 김삿갓을 만났고 또 자신의 시를 김삿갓의 것으로 만들려던 사람도 있어서 그 진위를 가리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이응수 씨의 연구는 김삿갓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됐고 그 후 많은 김삿갓 시집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마터면 설화 속에 영원히 묻혀버렸을지도 모를 한 사람의 민중 시인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응수 씨는 흩어져 있는 김삿갓의 시를 수집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더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초의 김립 시집에서 이응수 씨의 그런 신중함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응수 씨가 펴낸 최초의 김립 시집에 실린 시들이 모두 김삿갓의 것일까요? 지나가는 시인 문맥인데 오늘 하룻밤 이 사찰에서 부탁할까 합니다. 뭐요? 여기는 스님들의 선방입니다. 갈 수가 없어 왜다. 글쎄 안 된다고 하지를 않소. 금강산은 듣던 대로 절경인데 불가에서 사람 대접이 형편없구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었소? 나 같은 시인 문객을 내쫓으니 하는 말 아니오. 시계. 시객이라. 내가 시객이라 그러면은 이제는 아주 두 손을 들었소외다. 때같이 삿갓을 눌러쓰고 시객입네 하면서 와서 며칠씩 머물다 떠나가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 줄 아시오? 암만 그래도 부처님의 뜻이 그렇지 않을 텐데. 거참. 좋소. 그러면 시객이라고 자칭을 안 해. 어디 시나 한 수를 퍼보시오. 단 시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여기를 당장 떠나가는 게요. 그럼 어디 운이나 한번 불러보구려. 운이라. 그래, 타짜요. 사면기둥 벌거타. 또 타야. 석양행객 시장타. 또 타.
뇌절 인심 고약타. 가만. 그 말로만 듣던 김삿갓인가? 이거 운을 잘못 띄었다간 이거 망신만 당하겠는걸. 이응수 씨의 김립 시집에는 이 시의 마지막 부가 빠진 채로 실려 있습니다. 시인 정공채 씨는 이 낙구 부분을 직접 발굴해냈고 마지막 구를 채워 넣었습니다. 노타. 지옥 가기 십상타. 이렇듯 김삿갓의 신화 일화는 직접 전하는 것이 없고 모두 세상의 말로서 떠돌던 것들이거나 필사본들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전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해지거나 달리 전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해지거나 빠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김병현의 가운데 병자의 한자가 달리 적혀 전해진 것도 있었습니다. 김삿갓 김병현은 직접 작품을 남긴 적도 없고 그의 흔적이라 할 수 있는 필적은 유일하게 한 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손자가 나한테 직접 준 거라. 아,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이게 뭐야? 옛날 무슨 고전을 공부할 때 그 집에 출가하기 전에 그때 공부할 때 시절의 글씨야. 아, 그렇습니까? 집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과거 준비하고 할 적에 이제 열심을 그때는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 그때 서적들이나 못 써요. 이분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하면서 쓴 거지 자기가. 그러니까 직접 그 세팅도. 이런 이유로 이응수 씨의 김립 시집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김삿갓이 활동하기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순호지에는 김립 시집에 실린 것과 똑같은 화전이란 시가 백호 임재가 지은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화전이란 시는 약파 만록에도 한 글자만 다른 채로 임재의 것으로 전하고 있어서 김삿갓의 시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김립 시집에 실린 안변등 표현정이라는 시는 율곡 이이가 지었다는 화석정과 같습니다. 김삿갓보다 200년 전이나 앞선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율곡천서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김삿갓의 시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김삿갓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이응수 씨의 신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김립 시집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구전문학을 정착시키는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과연 김삿갓이 김병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우리는 이응수 씨의 최초 연구에 의존하지 않고 그 이전의 단계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김삿갓이 실제로 활동했던 바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김병현이란 구체적인 인물을 찾아내고 김삿갓은 곧 김병현이란 등식을 만든 것은 이응수 씨였습니다. 그러므로 김삿갓이 살았던 그 당시로 돌아가 과연 김삿갓은 김병현인가 원점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대동기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김병현은 안동 김씨로 김익순의 손자로서 삿갓으로 하늘을 가리고 다녀 세상 사람들은 김립, 김삿갓이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현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황호의 녹차집에는 김사립이란 이름이 보입니다. 역시 머리에 사립, 즉 삿갓을 쓰고 다녔다고 하는데 동해 부근의 사람이고 매년 금강산에 간다고 적고 있어 강원도 지방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김삿갓과 일치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여규영은 하정집에서 풀로 만든 모자란 뜻의 초모, 즉 삿갓을 쓴 김초모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직접 자신이 만났던 김삿갓에 대해 적고 있는 글도 있습니다.
신서구는 해장집에서 사가 때자를 써서 김대립이라 칭하고 김난이란 이름과 이명이란 자를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향품 출신이란 것으로 보아 김병현 김삿갓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김삿갓은 그런 사람들을 총칭한 그런 의미의 김삿갓입니다. 그러니까 이삿갓, 박삿갓, 뭐 김병현 김삿갓 말고 또 다른 김삿갓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냥 그분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남길 때 자기 이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그냥 뭐 삿갓 쓴 사람이 시를 남기고 갔으니까 그 이삿갓이다 또는 김삿갓이다 이렇게 해서 남아 있는데 그걸 이응수 씨가 그걸 수집할 때는 이 김삿갓 시를 수집한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그 촌노들이 시골의 그 훈장이라든가 뭐 시골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우리 집에도 몇 년 전에 뭐 삿갓 쓴 사람이 와서 이름을 남겼다. 근데 성이 김가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모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김병현이가 지었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예. 물론 김병현이가 지은 것도 그 중에 많이 있겠죠. 네. 당시는 조선 봉건 사회의 말기였습니다. 사회의 기강이 크게 흔들리고 신분 사회의 변혁이 시도되던 시기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극심한 변동을 겪던 때입니다. 그 결과 관료나 지주로서의 기반을 잃은 몰락 양반들이 생겨났습니다. 거기에다 유일한 관료 진출의 길이었던 과거제도의 운영이 극도로 문란해져 있었습니다. 실력보다 권력과 금력으로 당락이 좌우되고 재력도 권세도 없는 가난뱅이 선비는 실력이 있어도 낙방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히 경제적 기반이 없는 양반 지식인들이 양산되고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도는 부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딸깍바리, 과객, 방랑문인 등 많은 유랑 지식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중에는 평양, 사리봉, 양립 등으로 불리는 삿갓 시인들이 대거 나타남으로써 가히 삿갓 신드롬이라 불릴만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우리는 김삿갓은 김병현 단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삿갓 시인들을 통칭하는 보통 명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삿갓 시인들 가운데서 그 무엇이 김병현, 김삿갓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뛰어난 재능과 특출함 때문이었습니다. 김병현은 정통 한시의 형식을 벗어나서 민중들의 일상과 생활 감정을 시로 표현했고 그럼으로써 당시 민중들의 공감과 인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이거 정말 뵐 낯이 없습니다. 워낙 형편이 어려운 처지다 보니 손님께 내놓을 것이라곤 이것밖에. 원 별 말씀을 아닙니다. 이렇게 쉬어가게 해주신 것만도 지나는 과객한텐 감지덕지할 뿐입니다. 어디 이걸로 시장기나 면하실 수 있을런지. 그리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 본디 이렇게 죽그릇에 청산이 뜬 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네 다리 소반 위 멀건 죽 한 그릇 하늘에 뜬 구름 자취 그 속에 함께 떠도네
주인이여 그러나 미안해 하지 마오. 물속에 비치는 청산을 내 좋아한다오. 김삿갓의 시는 쉽고 서민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대중적 인기를 모았습니다. 해장집에는 그의 시를 외고 기뻐하며 다투어 술과 밥을 대접하고 머물러 묵게 하였으며 혹떠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삿갓을 낭만적인 방랑 시인으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북한이나 연변에서도 이미 김삿갓을 시인으로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삿갓은 무엇보다도 당시에 권위적이었던 한시의 형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지었습니다. 또 김삿갓은 생활 주변의 보잘것없는 소재들과 일상생활을 시제로 삼아서 민중들의 생활 감정을 표현한 민중적이고 대중적인 시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민중들에게 김삿갓은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김삿갓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대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오늘날까지 계속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김삿갓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이 그를 더욱 설화적인 인물로 키웠던 것입니다. 19세기 말 김삿갓은 고달픈 민중들의 삶의 위안이었고 기댈 언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화를 걷어낸 김삿갓의 참모습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역사출이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